2023년 이용사, 미용사 CBT 필기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1번. 쉬운 문제는 10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응시자가 너무 증가해서 필기시험부터 물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수험자분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책에 안 나오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찍기 바쁘고요. 간신히 60점 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번. 책이 안 나오므로 일반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4번. 예전에는 법규가 10문제였으나 이제는 2문제에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5번. 법규 비중을 줄인 대신에 화장품과 피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6번.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한글이지만 보기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7번. 지문이 짧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문이 짧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8번. 임의용 이론, 피부, 소독, 공중보건, 법규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옵니다. 수험자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01번.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콜라겐은 피부의 표피층에 주로 존재한다. 엘라스틴은 콜라겐 기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히알루론산은 수분 공급과 보습 역할을 한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섬유화 세포에서 생성된다. 콜라겐은 섬유 단백질로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콜라겐은 진피층에 주로 존재하고요. 진피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콜라겐은 표피층이 아니라 진피층에 주로 존재합니다. 엘라스틴은 콜라겐 기둥을 연결하는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빈 공간에 수분을 채우고 수분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내는 엄마 세포입니다. 암기법은 콜라를 찐 좋아하면 살찝니다. 콜라겐은 찐피, 진피에 주로 존재합니다. 저도 콜라 좋아하는데 저는 왜 살이 안 찔까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02번. 딥클렌징 제품의 형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액체 타입, 고마지 타입, 크림 타입, 스프레이 타입. 딥클렌징은 단순 클렌징만으로 없어지지 않는 각질, 노폐물, 피지 등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딥클렌징 효과가 있는 것은 아하, 마하, 고마지, 스크럽, 효소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하나 바하는 화학적 필링제이기 때문에 액체 타입으로, 고마지나 스크럽은 문지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림 타입으로, 효소는 거품 타입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단순 클렌징은 직장 가서, 여행 가서, 출장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휴대에 편리한 스프레이 타입도 가능한데요. 딥 클렌징은 집이나 피부샵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용량이 필요할 테고요. 스프레이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스프레이 타입으로 만들어도 판매가 저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만들겠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4번 스프레이 타입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03번. 비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누 수용액이 오염된 피부 사이에 침투하여 부착을 약화시켜 오염물질을 탈락시키는 세정 원리이다. 비누 거품이 풍성하고 잘 헹궈져야 한다. 세정뿐만 아니라 살균 및 소독 효과를 주로 가진다. 메디케이티드 비누는 소염제를 배합한 제품으로 상처나 여드름 소독 및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지문이 길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 비누의 주된 효과는 세정인데요. 살균이나 소독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메디케이티드란 약재를 넣은 약용의 이런 뜻입니다. 메디케이티드 소업은 약용 비누, 약을 넣은 비누를 말합니다. 메디케이티드 소업을 기능성 비누라고 해석하기엔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천연 비누는 당연히 아니겠죠. 메디케이티드 소업, 약용 비누 꼭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04번. 안면 관리용 화장품의 도포 순서로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에센스, 로션, 앰플, 크림, 에센스, 크림, 앰플, 로션, 앰플, 크림, 에센스, 로션, 앰플, 에센스, 로션, 크림. 화장을 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쉬운 문제, 화장을 안 하는 남성분들에겐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조건 암기하려 하지 말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세요. 얼굴에 기름 먼저 바르고 물을 바르면 당연히 물이 안 먹겠죠. 따라서 얼굴에 물을 먼저 먹인 후 기름칠합니다.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먼저 도포하고 유분 함량이 많을수록 늦게 도포해야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은 것은 앰플 에센스입니다. 유분 함량이 많은 것은 크림 로션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앰플이 맨 처음이고요. 크림이 맨 마지막입니다. 앰플, 에센스, 로션, 크림입니다. 암기법은 앰에 로크, 앰플, 에센스, 로션, 크림. 앰에 로크 암기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꼭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05번.
사람 머리에 있는 발제선이란 피부와 두피의 경계선, 다시 말해서 머리털이 난 하단 끝선을 의미합니다. 발제선을 의미하는 미용 용어는 햄라인, 힙라인, 햇라인, 핫라인. 발제선을 의미하는 미용 용어는 정답 1번 햄라인입니다. 미용 용어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세요. 문제 206번. 비누 제조 방법 중 지방산의 글리세린 에스테르와 알칼리를 함께 가열하여 유지가 가수분해 되면서 비누와 글리세린을 얻는 방법은 검화법, 중화법, 유화법, 가소화법. 정답은 1번 검화법입니다. 지방산의 글리세린 에스테르와 알칼리를 함께 가열하여 유지가 가수분해 되면서 비누와 글리세린을 얻는 방법이 검화법입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잘 모르실 테니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과감히 포기하셔도 좋겠습니다. 203-204 필기시험제 207번. 목과 귀를 약간 덮을 정도의 장발력 남성이 상고머리 커트를 원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커트를 시작하는 부위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전두부에서부터 지간깎기로 커트한다. 두정부에서부터 지간깎기로 커트한다. 축두부에서부터 미러깎기로 커트한다. 후두부에서부터 미러깎기로 커트한다. 커트 경험이 전혀 없는 수험자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발력 남성 머리를 일반적인 상고머리로 커트할 때 이용 방식과 미용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이용 방식은 전두부에서부터 지간깎기로 커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센터 포인트에서 골덴 포인트 쪽으로 지간깎기를 합니다. 이와 달리 미용 방식은 두정부에서부터 지간깎기로 커트합니다. 다시 말해서 탑 포인트에서 센터 포인트 쪽으로 또는 골덴 포인트에서 센터 포인트 쪽으로 지간깎기를 합니다. 204 필기시험 문제이므로 정답은 1번 전두부에서부터 지간깎기로 커트한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208번.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잘못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검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 색상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약 허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가나, 나다, 다, 라마. 천천히 섬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모두 다 맞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정답은 3번 다입니다. 피부를 검게 태워주거나 해서 피부를 검게가 아니라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209번. 고형비누 등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화장품을 제외하고 모든 화장품 1차 포장 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자의 이름,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제조 연월일을 포함한 개봉 후 사용기간.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화장품 바닥이나 측면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를 보면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자의 이름은 아무래도 본 기억이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화장품법상 제조자의 이름이 아니라 영업장의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제조자의 이름. 참고로 기간은 시험기간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은 시작일은 상관없이 언제까지 라는 뜻입니다. 기간과 기한 서로 구분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210번. 화장품법에 나온 화장품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유기농 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안전용기 포장이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한다.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을 말하며 3차 포장이란 2차 포장의 보호제 및 표시를 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살짝 까다로운 문제죠. 1번. 유기농 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국무총리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2번. 안전용기 포장이란 만 6세 미만이 아니라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3번.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를 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합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211번.
손님의 두발을 샴푸한 후 마른 수건으로 손님의 두발, 얼굴, 목의 물기를 제거하고자 한다. 부위별 마른 수건의 사용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코, 입, 눈, 귀, 목, 머리. 눈, 입, 귀, 코, 머리, 목. 눈, 목, 코, 머리, 입, 귀. 눈, 코, 입, 귀, 목, 머리. 살짝 헷갈리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 가장 민감한 부위부터 차례대로 닦으시면 됩니다.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면 맵기 때문에 눈을 제일 먼저 닦아주시고요. 숨쉬기 불편하므로 그 다음이 코. 물 먹을까봐 입을 꼭 다물고 있으므로 코 닦으면서 입도 같이 닦고, 귓근육에 물 들어가면 찜찜하므로 귓근육도 닦고, 귓근육까지 닦았으니 근처에 있는 목 닦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머리 쪽 물기를 닦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눈, 코, 입, 귀, 목, 머리. 눈, 코, 입, 귀는 결국 얼굴을 의미하기 때문에 얼굴, 목, 머리 순서로 물기를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212번. 진달래과 월귤나무 잎에서 추출한 하이드로퀴논 배당체로 멜라닌 활성을 도와주는 타이로시네이스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에 효과적인 성분은 알부틴, 감마 오리자놀, 비오틴, 토코페롤. 이런 문제 나오면 뚝배기 확 열리죠.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찍을 수밖에 없죠. 알부틴은 타이로시네이스 효소에 직접 작용하여 멜라닌 활성을 억제합니다. 당연히 피부 미백에 좋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알부틴입니다. 감마 오리자놀은 자율신경 안정제, 비오틴은 비타민 B7, 토코페롤은 비타민 E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213번. 갑상선 기능 장애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칼슘, 아이오딘, 칼륨, 나트륨. 갑상선 기능 장애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당연히 요오드인데요. 요오드의 새로운 표준어가 아이오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아이오딘. 203-204 필기시험 문제 214번. 두부 명칭 중에서 오른쪽 사이드 코너 포인트와 왼쪽 사이드 코너 포인트를 연결한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중선, 축두선, 네이프 백라인, 페이스 라인. 정답은 4번 페이스 라인입니다. 우측 SCP에서 좌측 SCP까지 연결한 선을 페이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중선, 정중선, 측중선, 측중선, 측두선, 측두선, 네이프 백라인, 네이프 백라인. 왼쪽 SCP부터 오른쪽 SCP까지 연결한 빨간색 선이 페이스 라인입니다. 페이스 라인 꼭 기억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215번. 화장품법에 나온 사용기한에 대한 정의를 적은 것이다. 아래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올바르게 다해란 것은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땡땡땡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삐리리 기한을 말한다. 법규는 일반 상시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법규에 나온 용어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적절한 최소한. 문제 216번. 피부 진정 효과를 가진 성분이 아닌 것은 아듈렌, 캐모마일 추출물, 비사볼롤, 알코올. 비사볼롤이 뭔지 몰라도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아듈렌, 캐모마일 추출물, 비사볼롤은 피부 진정 효과를 가진 성분인데요. 4번의 알코올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피부 진정 효과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알코올. 203-204 필기시험 문제 217번. 사람의 모발은 유전이나 병적인 내부 영향과 충격 같은 외부 영향 때문에 손상이 됩니다. 외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헤어컷, 지속적인 당김, 눌림, 꺾임, 창포, 난황, 해나 등의 천연적인 시술, 염색, 탈색 등의 화학적인 시술. 필기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맞추셔야 무난히 합격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거리가 먼 것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 2, 3, 4 모두 외부 영향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4번 염색, 탈색 등의 화학적인 시술은 모발에 가장 큰 데미지를 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3-204 필기시험 문제 218번.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임의용 영업소에서 철저하게 소독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잔털 제거용 소형 클리퍼 앞날, 잘 안 쓰는 빛, 면도대, 면도날. 아리까리한데요. 제가 직접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책을 찾아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클리퍼 몸체와 클리퍼 앞날은 잔털 제거용이든 일반 머리카락 커트용이든 반드시 소독하셔야 합니다. 빛 또한 잘 안 쓰는 빛이든 자주 사용하는 빛이든 반드시 소독하셔야 합니다. 면도대도 마찬가지. 하지만 면도날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일회용 면도날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멸균 소독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용 업주가 다시 소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하셔야 하겠죠. 철저하게 소독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면도날입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219번. 공중위생영업과 관련된 법령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있다. 법령의 종류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A, B, C.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총리령, 대통령령, 총리령, 보건복지부령, 법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법률에 약하신 분들은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끝 글자가 법으로 끝나기 때문에 법률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끝 글자가 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령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끝 글자가 칙으로 끝나지만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보건복지칙령 아닙니다. 국무총리령 또한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법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203-204 필기시험 문제 220번. 204 실기시험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리퍼를 모두 고른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용사 실기시험 규정상 전기 클리퍼의 경우 자동 조절 클리퍼의 지참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장 덧날 기능이 있는, 다시 말해서 길이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클리퍼 5번, 6번, 7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3-204 필기시험 문제 221번. 충모, 화상모, 파마모 등을 직선 스트레이트로 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의 명칭은 평판고데기, 볼륨고데기, 원형 아이론, 봉고데기. 1번 평판고데기. 안쪽 쇠판이 평면입니다. 2번 볼륨고데기. 안쪽 쇠판이 곡면입니다. 3번 원형 아이론. 6mm 원형 아이론. 4번 봉고데기. 25mm 봉고데기. 몇 장수 가위 같습니다. 평판 고데기를 일명 매직기라고 합니다. 곱슬머리 등을 직선으로 펴는 아이론 도구입니다. 볼륨 고데기는 곡면판 고데기인데요. 앞머리나 애교머리 등 자연스러운 곡선 컬을 만듭니다. 원형 아이론은 작거나 중간 크기의 원형 컬을 만듭니다. 봉고데기는 아주 큰 원형 컬을 만듭니다. 볼륨 고데기, 원형 아이론, 봉고데기는 컬을 만드는 도구인데요. 평판 고데기는 그 반대로 컬을 직선으로 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평판 고데기. 203-204 필기시험 문제 222번. 손질이나 가공을 하지 않은 머리카락을 생머리라고 한다. 생머리를 잘라도 아프지 않은 이유와 가장 관련이 많은 피부 미용 용어는 태선화, 켈로이드화, 셀룰라이트화, 각질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태선화란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긁으면 피부가 점차 부어오르고 이것이 반복되면 피부 표면이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켈로이드화란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표면을 가진 불규칙한 모양의 홍반 융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셀룰라이트화란 지방에 노폐물과 체액이 결합되어 세포가 변형되어 유자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을 띠는 것입니다. 각질화란 머리카락과 손발톱, 발 뒤꿈치에서 죽은 세포가 바깥쪽으로 밀려 나와서 굳어진 것입니다.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잘라도 통증이 없습니다. 생머리를 잘라도 아프지 않은 이유는 정답 4번 각질화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23번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한 설명을 적은 것이다. 퍼머넌트 제1핵이 A로 침투해서 모발의 칙수의 결합인 B 결합을 끊고 재결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형성된다. 빈칸 A에 들어갈 단어는 모피질, 모표피, 모수질, 큐티클. 정답은 1번 모피질입니다. 모발의 주 결합은 펩티드 결합인데요. 머리카락은 위로, 다시 말해서 세로로 자란다 라는 것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펩티드 결합, 주결합, 주세결합. 머리카락은 위로 자라기 때문에 세로결합, 기둥은 세로로 세우죠. 기둥결합, 주사슬결합, 가장 강력한 결합입니다. 펩티드 결합은 주결합, 주세결합, 세로결합, 기둥결합, 주사슬결합, 가장 강력한 결합. 꼭 암기하시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24번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한 설명을 적은 것이다. 퍼머넌트 제1핵이 모피질로 침투해서 모발의 칙수의 결합인 비결합을 끊고 재결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형성된다. 빈칸 B에 들어갈 단어는 시스틴, 펩타이드, 수소, 산소. 정답은 1번 시스틴. 퍼머넌트 제1핵이 모피질로 침투해서 모발의 칙수의 결합인 시스틴 결합을 끊습니다. 모발에는 주결합과 보조결합이 있습니다. 모발의 보조결합은 머리카락도 옆으로 살찐다 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모발의 보조결합은 칙수의 결합입니다. 칙수의 결합의 특징은 가로결합, 측면 보강결합, 보조사슬결합, 겉사슬결합입니다. 칙수의 결합 세 가지는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모발의 보조결합은 축수의 결합, 가로결합, 측면 보강결합, 보조사슬결합, 겉사슬결합. 칙수의 결합의 세 가지는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무조건 암기하시오. 방법이 없어.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25번 가발 세척 후 엉킨 두 발을 빗으로 풀고자 한다. 적합한 빗 선택과 빗질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촘촘쌀 빗으로 위에서 밑으로, 촘촘쌀 빗으로 밑에서 위로, 얼레쌀 빗으로 아래에서 위로, 얼레쌀 빗으로 위에서 아래로. 짧은 스포츠라도 이렇게 엉킬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엉킵니다. 엉킨 머리를 풀 때는 얼레쌀 빗으로 밑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빗질 하셔야 엉킨 머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촘촘쌀 빗을 쓰게 되면 잘못하면 빗살이 부러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빗질하면 아래쪽은 여전히 엉켜있기 때문에 빗질이 힘들고 잘 안 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얼레쌀 빗으로 아래에서 위로 빗질하셔야 엉킨 머리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26번 틴닝 가위로 테이퍼링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엔드 테이퍼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2번, 3번. 당연히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만든 이유는 책마다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3분의 1 이내 엔드, 2분의 1 이내 노멀, 3분의 2 이내 딥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3분의 2와 3분의 3에 해당하는 빨간색 부분에서 수치게 하면 어떤 테이퍼링일까요? 책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현업 이발사 입장에서 머리끝 쪽 노랑 영역에서 수치게 하면 엔드, 중간 녹색 영역에서 수치게 하면 노멀, 두피 깊숙이 빨간 영역에서 수치게 하면 딥 테이퍼링으로 생각을 합니다. 커트 이론 재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27번 블런트 커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싱글링, 트리밍, 클리핑, 클럽 컷. 정답은 4번 머리 끝선을 직선적으로 층 없이 뭉툭하게 뚝뚝 자르는 커트 기법이 클럽 커트입니다. 클럽 커트는 블런트 커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미용 용어이므로 무조건 암기. 문제 228번 물에 촉촉하게 적신 모발을 와인딩한 후 퍼머넌트 웨이브 1핵을 도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프로세싱 솔루션, 워터 랩핑, 드라이 와인딩, 언더 프로세싱. 프로세싱 솔루션은 퍼머 1핵을 의미합니다. 워터 랩핑은 웻 와인딩과 같은 의미인데요. 물에 촉촉하게 적신 모발을 와인딩한 후 퍼머 1핵을 도포하는 방법이 웻 와인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워터 랩핑. 드라이 와인딩은 물에 안 적시고 와인딩하는 것이므로 웻 와인딩과 반대 개념입니다. 언더 프로세싱은 퍼머 1핵의 방치 시간이 적절한 프로세싱 타임 이하로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29번. 안면도를 위한 일반적인 레더링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오른쪽 뺨, 입술 바로 아래턱, 왼쪽 뺨, 속턱, 이마, 인중.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암기법을 포함한 문제 푸는 요령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발은 모든 설명이 오른손잡이 또는 오른쪽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발 순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제일 나중에 합니다. 세 번째, 면도 또한 오른손잡이 기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제일 나중에 합니다. 오른손잡이가 비누칠하기 제일 쉬운 것은 오른쪽 뺨입니다. 오른쪽 뺨, 입술 바로 아래턱, 왼쪽 뺨, 속턱, 이마를 거쳐서 비누칠하기 제일 어려운 인중 부분은 제일 나중에 바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문제 푸는 요령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30번. 공중위생관리법 13조에 나온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등급과 등급별 점수 범위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최우수업소 90점 이상 100점까지, 우수업소 80점 이상 90점까지, 일반업소 70점 미만, 보통업소 60점 미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등급은 3가지가 있습니다.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업소. 최우수업소는 녹색 등급, 우수업소는 황색 등급, 일반업소는 백색 등급입니다. 최우수업소의 평가 점수 범위는 90점 이상, 우수업소는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일반업소는 80점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최우수업소 90점 이상에서 100점까지, 2번의 우수업소는 80점 이상에서 89점까지입니다. 3번의 일반업소는 빵점에서 79점까지입니다. 4번의 보통업소라는 개념은 법규에는 없습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31번. 육류의 근원섬유에 들어있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콜라겐, 미오신, 미오겐, 미오글로빈. 운동생리학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문제 나오면 미와 이씨. 따라서 정답은 2번 미오신입니다. 문제 232번. 메이크업 화장품 중에서 알류가 균일하게 분산된 형태이며 대부분 OW형 유화 타입으로 투명감 있게 마무리되므로 피부에 결점이 별로 없는 경우에 사용한 화장품은 트윈 케이크, 스킨 커버, 크림 파운데이션, 리퀴드 파운데이션. 힌트는 투명감 있게 마무리되므로 W형, 워터구나, 물이구나. 피부에 결점이 별로 없는 경우에 사용한 화장품은 따라서 정답은 4번 리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리퀴드란 액체, 물이란 뜻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33번. 노랑 모발과 붉은 모발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사형 색소는 유멜라닌, 멜라노사이트, 헤모글로빈, 페오멜라닌. 어려운 문제죠. 멜라닌 색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입자형 색소와 분사형 색소. 입자형 색소는 말 그대로 입자가 큽니다. 유멜라닌 색소입니다. 검정에서 젓갈색 모발처럼 어두운 색깔을 결정합니다. 동양권 머리입니다. 이와 달리 분사형 색소는 입자가 작습니다. 페오멜라닌 색소입니다. 적색에서 노랑까지의 밝은 색깔을 결정합니다. 서양권 머리입니다. 노랑 모발과 붉은 모발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사형 색소는 정답 4번 페오멜라닌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34번. 애프터쉐이브 토너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면도로 인해 자극받아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사볼롤, 알로에베라, 칼렌듈라, 아이오딘. 비사볼롤은 캐모마일에서 추출합니다. 알로에베라는 알로에에서 추출합니다. 칼렌듈라 추출물은 칼렌듈라에서 추출합니다. 아이오딘은 요오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아이오딘. 문제 235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옥수수, 땅콩 등에서 잘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물질이며 200도 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는 곰팡이 독소는 에르고톡신,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루브라톡신. 이런 된장 다 영어입니다. 정답은 2번 아플라톡신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아플싸. 아플라톡신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36번. 건혈멸균 소독과 스별멸균 소독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건혈멸균은 저온에서 효율적이다. 여기서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건혈멸균은 아포 소독이 효과적이다. 스별멸균은 초고온 시에만 소독 효과가 있다. 스별멸균이 건혈멸균보다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능률적이다. 단어의 의미가 헷갈리시죠?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건혈보다는 스별이 조작하기 쉽고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건혈멸균은 저온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저온보다는 고온일 때 소독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다. 건혈멸균은 아포 형성균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별멸균은 초고온뿐만 아니라 고온에서도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스별멸균은 건혈멸균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스별멸균이 건혈멸균보다 효율적이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몇 가지 이유들. 첫 번째, 응시 인원이 증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제은행에 예전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응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누구나 맞추는 쉬운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필기시험 출제위원들이 대거 충원되거나 교체되어 평균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네 번째, 젊은 출제위원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만들다 보면 꽈배기처럼 한두 번 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필기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자 본인에게는 당연히 쉬운 문제이지만 수험자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들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코로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교통 범칙금 발부가 증가하듯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응시료 수입을 증가시켜 부족한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학원 운영 경험으로 추측해보았습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37번. 모발을 여러 가닥으로 따서 만든 부분 가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폴, 위글렛, 스위치, 투페. 뚜껑이 확 열리죠? 가발업에 종사해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책 3권을 뒤졌습니다. 폴은 후두부와 네이프를 가린 긴 가발입니다. 짧은 머리를 긴 머리로 변신시킬 때 사용합니다. 위글렛은 탑이나 크라운 부분에 얹는 가발인데요. 두정부 부위 볼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스위치는 한 가닥이나 세 가닥 정도의 긴 모발을 모아서 딱하나 뭉친 형태의 가발인데요. 업스타일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투페는 남성의 정수리 부분 탈모를 가리기 위한 부분 가발인데요. 투페 정도는 상식적으로 암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발을 여러 가닥으로 따서 만든 헤어핏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3번 스위치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38번. 최초의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푸른 곰팡이에서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플레밍, 플래시도 도밍고, 파스테르, 파라페니 랭자밍. 정답은 1번 플레밍입니다. 페니실린이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것을 알렉산더 플레밍이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파라페니 랭자밍은 유기합성 연모제를 머리 염색에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문제 239번. 향수는 쉽게 휘발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억제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연화제, 방향제, 정착제, 소포제. 정답은 3번 정착제입니다. 연화제는 두발을 연하게, 방향제는 향기가 나도록, 정착제는 휘발성을 억제하는 것, 소포제는 거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40번. 노화 현상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근육 감소, 지방 증가, 기초대사량 감소, 인슐린 감수성 저하, 유산 분비 감소, 대장 운동 감소, 공복 시간 감소, 폐활량 감소, 일회 호흡량 감소, 호흡수 감소, 폐장기량 감소. 어려운 문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산 분비가 감소하고 대장 운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공복 시간이 감소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항상 위에 뭐가 차 있는 것 같죠.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이 감소하고 일회 호흡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호흡수 감소가 아니라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폐장기량, 폐에 남아있는 공기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폐잔기량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 감소, 일회 호흡량 감소,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폐장기량 또한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착하. 착하게 잘 맞추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241번. 동영상에 나온 이온 커트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뒤에도 대놓고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수직깎기, 버티컬 트리밍이라고 한다. 이용 헤어 커트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로 행한다. 비드 없이 가위만으로도 작업할 수 있다. 가위가 수직 상태이므로 수직 싱글링이라고 한다. 방금 보신 동영상은 수직깎기입니다. 수직깎기는 빗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싱글링은 빗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직깎기와 싱글링은 서로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참고로 수직깎기를 싱글링이라고 엉뚱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242번. 블로우 드라이를 할 때 드라이기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 100에서 120. 드라이기 온도가 60도씨 이하면 드라이 작업이 잘 안되고요. 80도씨 이상이면 모발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기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2번 60에서 80도씨입니다. 문제 243번. 발효된 누룩에서 얻은 물질로 멜라닌 활성을 도와주는 티로시나즈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피부 미백 성분은 무엇인가? 코직산, 아하, 바하, 감마 오리자놀. 정답은 1번 코직산입니다. 코직산은 누룩에서 추출한 천연 피부 미백제입니다. 아하나 바하는 천연 과일에서 추출한 화학적인 필링제, 감마 오리자놀은 자율신경 안정제입니다. 코직산, 아하, 바하, 감마 오리자놀 무조건 암기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244번. 화장품과 의약품의 일반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화장품, 의약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결, 미화, 용모 변화, 피부나 모발의 건강 유지 목적, 질병 치료 목적. 작용이 약하여 전신에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작용이 강하여 특정 부위에 단기간만 사용이 가능하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죠. 화장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결, 미화, 용모 변화, 피부나 모발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작용이 약하여 전신에 단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화장품은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의약품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병 치료 목적입니다. 작용이 강하여 특정 부위에 단기간만 사용합니다.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의약품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리하자면 화장품은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요. 의약품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245번. 열과 알칼리제인 분사를 이용한 열펌 시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은? 마샬 그라또, 찰스 네슬러, 조셉 메이어, 제이비 스피크만. 정답은 2번 찰스 네슬러. 미용 역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 마샬 그라또, 프랑스, 1875년 아이론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찰스 네슬러, 영국, 1905년 두피에서 머리 끝쪽으로 와인딩하는 스파이럴식 긴 머리용 열펌을 개발했습니다. 조셉 메이어, 독일, 1925년 머리 끝에서 두피 쪽으로 와인딩하는 크로키놀식 짧은 머리용 열펌을 개발했습니다. 제이비 스피크만, 영국, 1936년 아황산 수소 나트륨을 이용하여 실온 40도씨 정도에서 가능한 콜드펌을 개발했습니다. 1875년, 1905년, 1925년, 1936년 개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도 수험자들 머리 깨집니다. 개발이나 발명은 이제 그만. 203-204 필기시험 문제 246번. 아스코르빅산으로 불리는 비타민은? 비타민 A, B, C, D. 정답은 3번 비타민 C. 비타민 A는 레티놀, B는 티아민, C는 아스코르빅산, D는 칼시페롤. 비타민 C, 아스코르빅산, 아시코르나큰산. 문제 247번.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지표에 도달하는 광선은? 자외선 A, B, C, X선. 정답은 1번 자외선 A. 자외선 A는 생활자외선, B는 레저자외선, C는 피부암 자외선, X선은 방사선. 문제 248번. 헤어사이클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이다. 모발이 쉽게 빠지는 휴지기 기간은? 3주, 3개월, 3년, 6년. 성장기는 5년, 퇴행기는 2주, 휴지기는 3개월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개월. 모발의 성장주기 잘 외우삼. 523. 이것도 못 외우면 오이 먹고 죽으삼.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49번. 에틸 알코올로 소독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틸 알코올 농도는 70에서 80%이다. 농도 100%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에탄올의 휘발성으로 인해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에탄올 농도 100%를 만들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에탄올 농도 100%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에탄올 95% 이상 고농도를 사용할 경우 세균 및 바이러스의 세포막이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에탄올이 침투하지 못하고 세균 및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탄올 70에서 80%를 사용하게 되면 외벽을 뚫고 세포 안쪽으로 에탄올이 침투해서 세균을 사멸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에탄올 100%를 사용하게 되면 외벽 세포막이 갑자기 딱딱해져서 에탄올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딱딱해진 세포막 안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탄올 100%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탄올 농도 100%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답 4번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50번. 무기물, 유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무기물,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작다, 지구의 지각이나 바다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산화가 덜 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하다. 유기물,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다,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 탄소의 특징인 결합력으로 인해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약하다.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죠.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입니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작습니다. 지구의 지각이나 바다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무기물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안정화 상태이고 산화가 그만큼 덜 됩니다. 산화가 덜 된다는 뜻은 휘발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입니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큽니다.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탄소의 특징인 결합력으로 인해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은 분자량이 큰 만큼 불안정한 상태이고 산화되기 쉽습니다. 산화되기 쉽다는 뜻은 휘발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틀린 설명은 정답 6번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51번. 이용사, 미용사의 경우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고려하게 된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9,160원, 9,620원, 9,860원, 만원. 정답은 3번 9,860원입니다. 문제 252번. 영구적 연모제 주성분이며 백발을 흑색으로 염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으로 민감성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염료로 알려진 것은 파라페닐렌디아민, 파라트릴렌디아민, 니트로페닐렌디아민, 모노니트로페닐렌디아민. 이런 젠장 다 영어입니다. 정답은 1번 파라페닐렌디아민입니다. 파라페닐렌디아민을 일명 PPD라고도 합니다. 파라페닐렌디아민은 백색을 흑색으로, 파라트릴렌디아민은 백색을 갈색으로, 니트로페닐렌디아민은 백색을 황색으로, 모노니트로페닐렌디아민은 백색을 적색으로 만듭니다. 염료 명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53번. 켈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력 섬유의 감소, 교원 섬유의 감소, 멜라닌 세포 증가, 섬유 조직의 비정상적인 성장. 켈로이드란 피부 손상 후 상처 치유 과정에서 섬유 결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밀집되어 성장하는 질환입니다. 본래 상처나 염증 부위 크기를 넘어서 흉터가 주변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섬유 조직의 비정상적인 성장. 문제 254번. 염색 시술 후 퇴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펌 시술 후 컬이 약해져서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린스법은 플레인 린스, 산성 린스, 중성 린스, 알칼리 린스. 염색이나 펌은 팽창 개념인 알칼리 화학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염색이나 펌 시술 후에는 알칼리의 반대인 산성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야 퇴색이나 컬이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산성 린스. 알칼리는 팽창 개념, 산성은 수축 개념 꼭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55번. 플레인 샴푸와 플레인 린스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플레인 샴푸, 물로만 헹구는 것, 이물질 제거 목적, 양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여 물로 헹구는 것이다. 플레인 린스, 린스젤을 사용하여 헹구는 것, 영양물질 공급 목적, 음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린스젤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헹구는 것이다. 플레인 샴푸와 플레인 린스는 실생활에서 흔히 통용되는 의미로 문제를 풀면 안 풀립니다. 영어 본래의 의미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영어로 샴푸란 계면 활성제 세척을 의미하고요. 린스는 물로만 세척한다는 의미입니다. 플레인 샴푸, 플레인 린스, 물로만 헹구는 것, 린스젤 사용하여 헹구는 것, 둘 다 아니죠. 이물질 제거 목적 맞습니다. 하지만 영양물질 공급 목적은 아닙니다. 플레인 린스는 물로만 세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과는 무관합니다. 양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음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아니죠. 플레인 샴푸는 일반적으로 알칼리 성분을 쓰기 때문에 음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인 린스는 물로만 세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과 관련이 없습니다.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여 물로 헹구는 것 맞습니다. 린스젤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헹구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어렵죠?
2032-04 필기시험문제 256번 위생교육을 실시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간은 1년, 2년, 3년, 6개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이나 단체가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년. 문제 257번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속성이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이완될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위험도, 신뢰도, 타당도, 정확도. 정답은 1번 위험도입니다. 위험도란 지문에 나온 그대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속성이나 요인에 폭로됨으로써 질병에 이완될 위험을 수치적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용어에 대한 문제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세요. 2032-04 필기시험문제 258번 접촉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병의 지표로 사용되는 감수성지수, 접촉 감염지수가 가장 큰 감염병은 홍역, 백일해, 송홍열, 디프테리아. 어려운 문제죠.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나 면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하지 않고 감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감염이 되는데요.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호흡기계 감염병의 감수성 보유자가 감염되는 발병률이 대체적으로 일정합니다. 이를 감수성지수 또는 접촉감염지수라고 합니다. 두청이나 홍역의 감수성지수는 95%, 백일에는 60에서 80%, 송홍열은 40%, 디프테리아는 10%입니다. 참고로 소화기계 감염병인 폴리오는 0.1%입니다. 감수성 지수가 가장 큰 감염병은 정답 1번 홍역입니다. 홍역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에라이 모르겠다 싶으면 홍역 찍으시면 됩니다. 2032-04 필기시험문제 259번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남녀를 합쳐서 사망률이 높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적은 것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암, 심장질환, 폐렴, 3번, 4번, 블라블라. 2022년 남녀 전체 기준 사망률은 암이 22.4%, 심장질환이 9%, 코로나19가 8.4%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문제 260번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남녀를 합쳐서 암 사망률이 높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적은 것은 폐암, 간암, 대장암, 폐암, 대장암, 간암, 3번, 4번, 삐리리리. 암기법은 흔히들 술, 담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담배, 술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술, 화장실. 담배 먹고 술 먹고 화장실도 가야죠. 암 사망률이 높은 순서부터 폐암이 22.3%, 간암이 12.2%, 대장암이 11%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폐암, 간암, 대장암. 2032-04 필기시험문제 261번 여드름 발생 과정 5단계는 아래와 같다. A. 구진, B. 결절, C. ABC에 들어갈 병변을 순서대로 적은 것은 면포, 수포, 종양, 반점, 수포, 종양, 홍반, 팽진, 수포, 면포, 농포, 낭종. 어려운 문제죠. 정답은 4번 면포, 농포, 낭종입니다. 여드름 발생 과정 5단계는 면포, 구진, 농포, 결절, 낭종입니다. 면, 구, 농, 결랑. 암기법은 미음,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면포는 여드름 발생 첫 단계입니다. 개방 면포와 폐쇄 면포가 있습니다. 구진은 면포에 염증이 생기면서 붉게 변한 단계. 농포는 손으로 짜고 싶을 정도로 잘 익은 노란 고름 주머니가 보이는 단계. 결절은 크고 깊게 자리 잡아 통증이 있으며 열이 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단계. 낭포는 여드름 주변 조직이 붕괴되어 고름이 들어찬 1cm 이상의 거대한 주머니 형태입니다. 면, 구, 농, 결랑. 미음,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꼭 암기하세요. 2032-04 필기시험문제 262번 아래 지문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며 괄호 A에 들어갈 단어를 옳게 적은 것은 이것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며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많은 양의 분자이다. 섭취된 이것은 분해 변형되어 포도당 상태로 우리 몸에서 이용된다. 뇌와 적혈구는 포도당을 최우선 에너지원으로 쓰고 여분의 당은 근육과 간에 A의 형태로 저장되며 그래도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조직에 저장된다. 이것의 과잉 섭취는 혈액의 산도를 높이고 피부 저항력을 약화시켜 세균 감염에 취약한 산성체질을 만들고 이것의 결핍은 기력 부족, 정신기능 저하, 수면 부족, 신경과민, 체중 감소 등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 탄수화물, 글리코겐, 단백질, 인슐린, 탄수화물, 셀룰로스, 단백질, 락토스.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지문은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뇌와 적혈구에서 최우선 에너지원으로 쓰고 여분의 당은 근육과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탄수화물 글리코겐.
203, 204 필기시험제 263번.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구성 비율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물, 단백질, 지방, 물, 지방, 단백질, 물, 탄수화물, 지방, 지방, 단백질, 물. 거저주는 상식 문제죠. 정답은 1번 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물은 60에서 70%, 단백질은 17%, 지방은 15%입니다. 암기법은 물단지, 물, 단백질, 지방, 물단지. 문제 264번.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무게 비율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산소,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수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살짝 어려운 문제죠. 인체의 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H2O인데요. 수소 2개와 산소 1개의 결합이지만 수소 무게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총 수소의 무게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게 비율이 높은 수소부터 산소는 65%, 탄소는 18%, 수소는 1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산소, 탄소, 수소. 암기법은 산탄수, 사탄수, 사탕수수, 사탕수수? 사탕수수로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제 265번. 인체의 칼슘 대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A, B, C, D. 공단에서 막 퍼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비타민 D.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칼슘이 뼈와 치아에 저장되도록 합니다. 문제 266번. 눈썹 모양을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강하지 않게 표현하면 가장 효과적인 얼굴형은 사각형, 원형, 장방형, 마른 모형. 정답은 1번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얼굴은 눈썹을 둥글게 표현하면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문제 267번. 양볼은 어두운 색으로, 이마 상단과 턱 하부는 밝은 색으로 파운데이션 하기에 가장 좋은 얼굴형은 긴형, 둥근형, 사각형, 삼각형. 정답은 2번 둥근형입니다. 둥근 얼굴은 양볼은 어둡게 화장해서 좁아 보이도록, 이마와 턱은 밝게 화장해서 길게 보이도록 해야 계란형 예쁜 얼굴이 됩니다. 비록 화장을 하지 않는 남자라도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야 합니다. 203, 204 필기시험제 268번. 갑상선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진대사 속도가 느리다,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 식욕 감소, 체중 증가, 위장 기능이 둔화되어 변비가 생긴다, 땀이 나지 않는다, 생리불순, 머리카락이 빠진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진대사 속도가 빠르다, 자율신경계 과도한 흥분, 식욕 증가, 체중 감소, 위장 기능이 활발하여 설사를 자주 한다, 땀이 많이 난다, 생리량 증가, 빠진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1번서부터 6번까지 신진대사 속도가 느리다, 신진대사 속도가 빠르다,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과도한 흥분, 식욕 감소, 체중 증가, 식욕 증가, 체중 감소, 위장 기능이 둔화되어 변비가 생긴다, 위장 기능이 활발하여 설사를 자주 한다, 땀이 나지 않는다, 땀이 많이 난다, 생리불순, 생리량 증가까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7번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돼도 탈모가 생기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도 탈모가 생깁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다고 해서 빠진 머리카락이 새로 나기 시작하는 발모는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03, 204 필기시험제 269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가 아주 작은 노로바이러스에 발생하는 경구 감염 식중독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저온에서 번식력이 떨어지는 것과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오히려 활발해지기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생굴, 육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토사물, 대변을 통해 배출된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파될 정도로 전염성이 아주 높다. 보통 하루 이틀의 잠복기를 거쳐 심한 설사, 구토, 발열, 오한,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은 설사가 흔하다. 70도씨에서 5분간 가열하거나 100도씨에서 1분간 가열하면 노로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된다. 백신으로 예방하거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다. 정답은 마지막 6번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예방 백신도 없고 항바이러스제도 없습니다. 대부분 치료하지 않아도 며칠 내로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회복될 때까지 3일 동안 위아래로 물을 품습니다. 개고생합니다. 반 죽습니다. 203, 204 필기시험제 270번. 남성 헤어커트 용어인 싱글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검지, 중지, 빗을 사용하여 커트할 모발을 두피 표면에 직각으로 들어올려 손등 바깥쪽에서 커트한다. 검지, 중지, 빗을 사용하여 커트할 모발을 중력 시술각 45도로 잡고 손등 안쪽에서 커트한다. 가위를 수직으로 세운 후 엄지손끝 위에 올려놓고 옆으로 천천히 이동함과 동시에 가위를 빠르게 개폐하여 표면의 요철을 제거한다. 빗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올린 후 위쪽으로 천천히 이동함과 동시에 가위를 빠르게 개폐하여 커트한다. 커트 경험이 전혀 없는 생초보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 커트할 모발을 두피 표면에 직각으로 들어올려 손등 바깥쪽에서 커트한다는 손등 쪽 지간깎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커트할 모발을 중력 시술각 45도로 잡고 손등 안쪽에서 커트한다는 손바닥 쪽 지간깎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엄지손끝 위에 가위를 수직으로 올려놓고 옆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가위를 빠르게 개폐하여 표면의 요철을 제거한다는 수직깎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빗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올린 후 위쪽으로 천천히 이동함과 동시에 가위를 빠르게 개폐하여 커트한다는 싱글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싱글링은 영어인데요. 시저스 오버 콤이란 뜻입니다. 빗 위에 가위, 시저스 오버 콤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204 필기시험지 271번 미생물의 크기는 몇 밀리미터 이하인가? 0.01, 0.1, 1, 10. 정답은 2번 0.1mm. 미생물이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정확하게 보기 어려워 현미경의 도움이 필요한 0.1mm 이하의 미세 생물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반론이 있습니다. 0.01mm 이하라는 주장도 있고 0.001mm 이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은 0.1mm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제은행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72번 1675년에 오늘날의 현미경과 유사한 현미경을 발명하여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은 레베누크, 쉰멜부시, 갈릴레이, 파스테르. 정답은 1번 레벤후크. 1675년에 레베누크가 현대적인 현미경을 발명하여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하고 미소동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역사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세요. 203204 필기시험지 273번 개방형 면포와 폐쇄형 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방형 면포, 모공이 열린 상태로 입구가 막힌 면포, 모공이 열려 있으므로 공기가 접촉 후 산화되어 끝이 까맣게 변한 여드름, 흑색 면포, 화이트헤드. 폐쇄형 면포, 모공이 닫힌 상태로 입구가 막힌 면포, 모공이 닫힌 상태이므로 공기가 접촉하지 않아 흰색으로 보이는 여드름, 백색 면포, 좁쌀 여드름, 백두. 블랙헤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정답이 빤히 보이는 문제입니다. 개방형 면포, 모공이 열린 상태로 입구가 막힌 면포 맞습니다. 모공이 열려 있으므로 공기와 접촉 후 산화되어 끝이 까맣게 변한 여드름 맞습니다. 흑색 면포 맞습니다. 흑색 면포이므로 영어로는 블랙헤드입니다. 폐쇄형 면포, 모공이 닫힌 상태로 입구가 막힌 면포 맞습니다. 모공이 닫힌 상태이므로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 흰색으로 보이는 여드름 맞습니다. 백색 면포, 좁쌀 여드름, 백두 맞습니다. 백색 면포이므로 영어로는 화이트헤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3204 필기시험지 274번 지금 보여드린 사진 10장에 나온 공통적인 남성 헤어스타일은 스퀘어 컷, 완랭스 컷, 인크리스 레이어 컷, 그라데이션 컷. 사진들을 보면 위쪽이 길고 아래로 갈수록 짧게 커트해서 두 발의 길이에 작은 단차가 보입니다. 이렇게 커트하는 기법을 그라데이션 커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점진적인 커트입니다. 문제 275번 정중선에 위치한 두상 포인트를 뒷목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MP, BP, GP, TP, CP. BP, NP, GP, TP, CP. 3번, 4번 삐리리. 공단에서 막 퍼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맞추셔야 합니다. 정중선은 MP, BP, GP, TP, CP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03204 필기시험제 276번 자외선 차단 지수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SPF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 홍반량 나누기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 홍반량. 위 공식에 나온 최소 홍반량의 뜻은 무엇인가? UVA 홍반이 나타나는 최소한의 자외선량, UVB 홍반이 나타나는 최소한의 자외선량, UVA 홍반이 나타나는 최대한의 자외선량, UVB 홍반이 나타나는 최대한의 자외선량. 정답은 2번 UVB를 피부에 쏘인 후 홍반이 나타나는 최소한의 자외선량입니다. 위 공식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엄청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홍반량의 의미가 예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SPF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했을 때 홍반이 발생하는 최소 자외선량 나누기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았을 때 홍반이 발생하는 최소 자외선량. 명쾌하죠? 느낌이 팍 오죠? 저는 실기시험 강의도 이렇게 합니다. 203204 필기시험제 277번 어떤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1일 때 이 제품의 자외선 차단력은 얼마인가? 1, 2, 3, 0. SPF 숫자가 1이라는 의미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했을 때나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았을 때에 홍반이 발생하는 최소 자외선량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PF 숫자가 1일 경우 자외선 차단력은 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278번 SPF가 5인 제품과 비교했을 때 SPF가 10이라면 홍반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50% 단축된다, 100% 단축된다, 1.5배 늘어난다, 2배 늘어난다. SPF 숫자가 5에서 10으로 2배 증가한 것이므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2배 좋아졌다는 의미이며 자외선 조사로 인한 홍반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은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23-2024 필기시험제 279번 SPF 10과 비교하여 SPF 20 제품을 발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피부에 닿는 자외선량은 2분의 1로 줄어든다. 차단되는 자외선량은 2배로 늘어난다. 홍반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자외선 차단 효과 지속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SPF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좋다는 것일 뿐 지속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두세 시간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속 덧발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280번. 자외선 차단제 없이 30분간 자외선 조사 후 홍반이 발생하였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5시간 조사 후 홍반이 발생하였다면 SPF 지수는 얼마인가? 10, 20, 30, 40. SPF는 자외선 차단 제품 도포 후 홍반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나누기 자외선 차단 제품 도포 전 홍반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5시간은 300분이므로 300분 나누기 30분은 1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023-2024 필기시험제 281번. 자외선 차단제 없이 자외선에 10분간 노출시켰더니 홍반이 나타났다. SPF 30 제품을 바를 경우 자외선 차단 가능 시간은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외선 차단제 없이 라는 뜻은 SPF가 1이란 의미입니다. SPF 숫자가 1일 경우 자외선 차단력은 0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거나 차단제를 발랐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험자를 위하여 위 지문을 좀 더 쉽게 적어보면 SPF 1 상태에서 자외선에 10분간 노출 후 홍반이 발생하였다. SPF 30 제품을 바를 경우 몇 분 후에 홍반이 발생하는가? 이건 너무 쉽죠? 10분 곱하기 30은 300분, 5시간. 따라서 정답은 3번, 5시간입니다. 진작 이렇게 적었어야지. 2023-2024 필기시험제 282번. SPF와 PF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SPF, Sun Protection Factor, UVC 차단지수, 최소 홍반량 개념, 차단 효과를 1에서 50까지의 숫자로 표시한다. 피험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등 쪽에 자외선 조사 후 16시간에서 24시간 동안의 홍반 상태를 판정한다. PFA, Protection Factor of UVA, UVA 차단지수, 최소 효과량 개념, 차단 효과를 플러스 기호로 표시한다. 플러스 1개에서 플러스 4개. 피험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등 쪽에 자외선 조사 후 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의 흑화 상태를 판정한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SPF는 자외선 C가 아니라 자외선 B 차단 효과를 표시한 것입니다. PFA는 Protection Factor of UVA이므로 자외선 A 차단 효과를 표시한 것입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2023-2024 필기시험제 283번. PFA와 P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FA는 Protection Factor of UVA를 뜻하며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를 뜻한다. PA는 PFA를 플러스 개수로 등급화해서 표시한 것이다. PA 플러스, PA 풀풀, PA 풀풀풀, PA 풀풀풀풀로 표시하며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FA가 2 이상 4 미만일 때에는 PA 싱글, 4 이상 8 미만일 경우에는 PA 더블, 8 이상 16 미만일 경우에는 PA 트리플, 16 이상일 경우에는 PA 쿼드로 표시한다. 다만 PFA가 1 이상 2 미만일 때는 PA 제로로 표시한다. 약간 까다로운 문제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맞는 내용이고요. 5번 PFA가 1 이상 2 미만일 때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므로 제품화되기 어렵고요. 이런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023-2024 필기시험제 284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미영업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다른 선량한 사람이 폐쇄명령이 내려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가? 1년 6개월, 2년 1년, 3년 18개월, 4년 2년. 엄청 헷갈리는 문제죠. 이 문제는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문제입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폐쇄명령을 받으면 해당 영업자는 2년 동안 동일업종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2년 동안 영업신고가 안됩니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그 장소는 그 누구든지 선량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1년 동안 동일업종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년 1년입니다.
2032-04 필기시험제 285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이 미용업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다른 선량한 사람이 폐쇄명령이 내려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가? 6개월, 3개월, 1년, 기간 제한이 없다. 1년, 6개월, 2년, 1년. 문제가 살짝 헷갈리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률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는 1년 동안 동일 업종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1년 동안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그 장소는 그 누구든지 다른 선량한 사람이 오더라도 6개월 동안 동일 업종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년 6개월입니다. 창업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영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폐쇄명령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32-04 필기시험제 286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숙박업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폐쇄명령이 내려진 그 영업장소에서 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다른 선량한 사람이 폐쇄명령이 내려진 그 영업장소에서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가? 1년 6개월, 6개월 제한기간이 없다. 3개월 제한기간이 없다. 둘 다 제한기간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는 2년 동안 동일 업종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그 장소는 그 누구든지 1년 동안 동일 업종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지문에서는 숙박업 폐쇄명령을 받았고 이용업과 미용업은 숙박업과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므로 이용업과 미용업은 바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둘 다 제한기간이 없다. 2032-04 필기시험제 287번 아래는 영업소 폐업과 폐쇄명령 관련 규정이다. 공중위생 영업자는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용업 또는 미용업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괄호 A, B, C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29, 30, 31, 32.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면 법률 천재로 인정합니다. A.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C. 공중위생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23, 6을 다 더하면 29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032-04 필기시험제 288번 공중위생법이 제정된 해와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해는 정답은 4번 1986년, 1999년. 문제 289번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된 해는 정답은 4번 1948년. 암기법은 누가 48뜨기래 1948년. 누가 48뜨기래 1948년. 문제 290번 광전열 두저충의 제1중간숙주는 정답은 4번 물벼룩. 광전열 두저충을 제1중간숙주인 물벼룩이 먹고 물벼룩을 다시 제2중간숙주인 송어와 연어가 먹습니다. 문제 291번 면도기를 잡는 5가지 방법 중 가장 위험하여 시술할 때는 거의 쓰지 않는 것은 프리핸드, 백핸드, 푸시핸드, 펜슬핸드, 스틱핸드. 정답은 5번 스틱핸드입니다. 고모, 이모, 조카, 당수 무조건 암기. 2032-04 필기시험제 292번 아래 내용은 어떤 오일에 대한 설명인가? 항암, 항산화, 항염증, 혈액순환 개선,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리시놀레산이라는 독특한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아주까리 씨앗에서 짜낸 기름을 말하며 피마자유, 아주까리 오일로 불리운다. 아주까리 생열매는 리신이라는 독성이 매우 강한 독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류 최초의 살상용 독극물이 리신이다. 기름을 짤 때 열을 가하면 독성이 모두 사라지므로 제품화된 식용 피마자유는 안전하나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들기름, 참기름 대용으로 사용했으며 호롱불 기름이나 머릿기름으로도 사용했다. 캐스터 오일, 라벤더 오일, 베르가못 오일, 윗점 오일. 지문에 나온 내용은 피마자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마자유를 영어로 캐스터 오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03204 필기시험제 293번. 클리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날 부분을 위에서 보았을 때 밑날과 윗날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똑바로 겹친 것이 좋다. 날 부분을 앞에서 보았을 때 밑날과 윗날이 서로 수평이며 틈없이 밀착된 것이 좋다. 밑날이 고정된 상태로 윗날이 좌우 왕복 운동하면서 두 발을 잘라내는 방식이다. 마찰열로 인해 날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날과 윗날 사이에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하는 것이 좋다. 밑날판과 윗날판의 두께가 서로 동일해야 한다. 날 부분을 위에서 보았을 때 밑날과 윗날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똑바로 겹쳐진 것이 좋다. 맞습니다. 날 부분을 앞에서 보았을 때 밑날과 윗날이 서로 수평이며 틈없이 밀착된 것이 좋다. 맞고요. 밑날이 고정된 상태로 윗날이 좌우 왕복 운동하면서 두 발을 잘라내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마찰열로 인해 날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날과 윗날 사이에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밑날판과 윗날판의 두께가 서로 동일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밑날판이 윗날판보다 두껍습니다. 밑날판과 윗날판의 두께가 서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03204 필기시험제 294번. 니코틴산과 관련된 비타민은 비타민 A3, B3, C3, D3. 비타민 명칭 문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 비타민 B3. 비타민 B1은 티아민, B2는 리보플라빈, B3는 나이아신, 니아신, 비타민 B6는 피리독신, B9은 엽산, B12는 코발라민입니다. 여기서 비타민 B3, 나이아신, 니아신의 다른 명칭이 니코틴산입니다. 영어로는 니코티닉 애시드.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과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마시는 바카스 제품에 니코틴산이 들어갑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바카스 제품의 성분은 타우린, 이노시톨, 니코틴산입니다. 비타민 B3, 나이아신, 니아신, 니코틴산, 바카스. 바카스 먹고 힘내세요. 203204 필기시험문제 295번. 콜드크림으로 피부를 마사지한 후 콜드크림을 닦아내려고 한다. 이때 사용할 수포, 캐터플래즘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차가운 물수건, 따뜻한 물수건, 마른 티슈, 얼음팩. 스포는 따뜻한 물수건 또는 차가운 물수건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물수건은 따뜻한 온기로 모공을 오픈시킬 때 사용을 하고요. 면도나 마사지 과정에 초기에 사용을 합니다. 콜드크림처럼 유분기 많은 제품을 닦아내려고 할 때도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합니다. 이와 달리 차가운 물수건은 차가운 냉기로 모공을 닦고자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면도나 마사지 과정에 말기에 사용을 합니다. 유분기 적은 제품을 닦아내려고 할 때 차가운 물수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콜드크림을 닦아낼 때 사용할 가장 적당한 스포는 정답 2번 따뜻한 물수건입니다. 203204 필기시험제 296번. 계면 활성제의 친수성과 친유성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HLB, 리포프로틴, LDL, HDL. 또 영어 나왔죠? 핸드폰을 확 집어 던지고 싶죠? 정답은 1번 HLB. HLB는 하이드로파일, 리포파일 밸런스. 계면 활성제의 친수성과 친유성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근 기출문제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세요. 리포프로틴, 리포단백질, 혈액 속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복합 단백질이며 크게 LDL과 HDL로 나눌 수 있습니다. LDL, 로우 덴서티 리포프로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HDL,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영어 문제라서 해설하기도 어렵네요. 203204 필기시험문제 297번. 친수성, 친유성 균형값이 다음과 같을 경우 친수성이 큰 계면 활성제는 5, 7, 9, 12.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HLB는 물과 기름에 대한 계면 활성제의 친화성도를 나타냅니다. HLB 값의 범위는 0에서 20까지. 0에 가까우면 친유성, 20에 가까우면 친수성. HLB 값이 작을수록 친유성, HLB 값이 클수록 친수성. HLB 값이 3에서 6일 때는 워터 인 오일, 8에서 18일 때는 오일 인 워터를 의미합니다. 친수성이 큰 계면 활성제를 찾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4번 12입니다. 문제 298번. 워터 인 오일의 HLB 값은 얼마인가? 1에서 3, 4에서 6, 12에서 16, 18에서 20. 정답은 2번 4에서 6입니다. 참고로 1에서 3은 순수한 오일, 4에서 6은 오일 인 워터, 12에서 16은 워터 인 오일, 18에서 20은 순수한 물입니다. 이것 또한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제 299번. 싱글링을 잘 하기 위하여 장가위를 올바르게 잡고자 할 때 아래쪽과 위쪽의 가위 구멍에 각각 어느 손가락이 들어가야 하는가? 엄지와 검지,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소지. 최신 기출문제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약지, 엄지 키우시는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지 두 마디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중지 두 마디, 약지는 두 마디 바로 위, 검지는 딱 중간. 중지는 두 마디, 약지는 두 마디 바로 위, 검지는 딱 중간에 딱 걸어서 딱 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가위에 있는 아래쪽 구멍, 일명 엄지환에는 엄지를 끼우고 가위에 있는 위쪽 구멍, 일명 약지환에는 약지를 끼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엄지와 약지. 203, 204 필기시험 문제 300번. 해병대 머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신 기출문제입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군인들의 머리 형태로 일명 상륙 돌격형 머리라고 한다. 해병대 머리의 유래는 적군에게 혐오감을 주는 동시에 백병전 시 머리 잡힘을 없애고 머리 부상 시 신속한 치료와 바다에서 빠르게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설이 있다. 일반적인 원블록 헤어스타일과 구별되는 투블록 헤어스타일이다. 크라운 부분은 아주 짧게, 크라운의 아래쪽은 위쪽보다 길게 한 헤어스타일이다. 사진을 보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신랑 머리를 보세요. 해병대 머리란 크라운 부분은 스포츠 머리, 아래쪽은 스킨헤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팔강모 얼룩무늬 귀신 잡는 사나이 불타는 적진향에 우리는 간다.